건강한 우리 몸. 알아야 덜 아프다. 남도마실의 허준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김철현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뇌동맥류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그랬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기는 봤는데 모르겠어요. 네, 이게 한 번씩 이제 기사 같은데 뭐 누구 연예인 누구가 이렇게 동맥류 진단을 받았다 뭐 그렇게 한 번씩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동맥류 할 때 류가 주머니 류자인데요. 특히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것을 뇌동맥류라고 합니다.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있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거나 하는 상황에서 터질 수가 있는데요. 이 뇌동맥류가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이 지주막하 출혈입니다. 우리의 뇌를 3개의 막이 싸고 있는데요. 그 3개의 막 중에서 중간에 있는 막이 지주막입니다. 그래서 지주막은 그 뇌를 싸고 있는 막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지주막 아래에 뇌의 혈액을 공급하는 대부분의 큰 혈관이 지나다니는데요. 이 혈관에 동맥류가 생기고, 동맥류가 터진, 그러니까 지주막 하 공간에 있는 혈관에 동맥류가 생기고 동맥류가 터진 것이 지주막 하 출혈입니다. 이야, 뇌 혈액이 공급된다는 건 뭐 산소랑 같이 막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걸 지켜주는 건데 이게 터지면 큰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메. 아, 그 들어만 봤지 이게 이렇게 심각한지 잘 몰랐습니다. 자, 오늘 뇌동맥류가 이제 이렇게 터졌을 경우에 생기는 지주막하 출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 주시고요. 그러면 이 지주막하 출혈, 이것도 뇌출혈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뇌출혈에도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무섭다는 것은 그만큼 사망할 확률도 높고 수술을 잘 받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수술이 잘 돼도 후유증이 남아버려요? 네, 이제 잘 되면 전혀 뭐 티도 안 나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도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무서운 게 뇌동맥류가 파열된 분들의 3분의 1이 그 자리에서 이제 사망을 하고, 그리고 3분의 1은 병원에 이송 도중 또는 병원에서 사망하게 되고 나머지 환자만이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뇌동맥류를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고도 비유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터져버리면 아주 무서운 지주막하 출혈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후덜덜합니다. 이게 3분의 2가 돌아가신다는 말이에요. 사망으로 이르는데 굉장히 무섭네요. 그러면 이 뇌동맥류가 좀 흔히 나타나기도 합니까? 네, 그래서 이게 보고에 따르면 약간 보고마다 차이는 있는데 적게는 약 1%, 많게는 5%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즉 100명 중에서 1명 내지 5명까지 뇌동맥류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녀비를 따졌을 때는 3대 1 정도로 여성한테서 좀 더 많습니다. 왜요? 왜 여성이 3대 1입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뭡니까? 예, 그게 아마 그 중년 이후에 또 그렇다는 걸로 볼 때 이것도 아마 호르몬이나 이런 거 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 원인을 알아야 좀 이렇게 좀 피해 간다든가 그러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중년이어가지고 지금. 근데 이게 딱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고요. 다만 뇌동맥류가 잘 생기는 그런 혈관의 위치를 볼 때 보통 혈관에 높은 압력이 가해지는 부위에 잘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고혈압이라든지 흡연같이 뇌혈관에 압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인자들이 뇌동맥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유전적인 부분도 분명히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인을 자세히 모른다고 하니까 더 겁이 나네요. 근데 중년 여성들이 왜 이렇게 뇌동맥류가 많을까 했더니 이렇게 살림하다 보면 또 아이들 자녀 키우다 보면 말 안 듣고 그러다가 뭐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아니, 지금 이렇게 장난스럽게 말씀은 드리지만 굉장히 좀 무섭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발견합니까? 뭐 증상이 뭐 전조 증상이 있다든지 좀 그렇습니까요? 네, 그래서 이 뇌 동맥류의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사실 증상이 없고요. 네. 하지만 이 뇌동맥류가 점차 커져서 크기가 커져서 주변에 이런 신경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을 압박하면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안검하수라고 해서 그 한쪽 눈꺼풀이 이렇게 처진다든지 그리고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라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커졌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이거는 커진 거지 뇌동맥류가 터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때 발견이 되면 다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증상 없이 모르고 지내시다가 동맥류가 터져버리면 이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면서 좀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 전에 그 후배 엄마가 이유 없이 한쪽 눈꺼풀이 내려온 거예요. 아, 예, 예. 예, 그때는 이유를 몰라요. 지금은 다시 좋아지셨거든요. 아, 예. 그 검사는 저는 아주 친한 후배여가지고 그 검사는 하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서. 아, 그랬는데 그것도 좀 의심해 볼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진짜 무서운 게 지금 지주막하 출혈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벼락두통이라고 해서 네. 말 그대로 벼락을 맞은 것처럼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건데요. 그래서 평소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벼락두통이 발생을 한다면 그때는 이제 기다리시면 안 되고 바로 119를 불러서 바로 신경외과가 있는 그런 응급 수술이 가능한 그런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이 건강한 우리 몸 시간이 왜 필요한지는 여기에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머리가 깨지듯이 아픈데 어디 병원을 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일 거란 말이죠. 그럴 때는 신경외과가 있는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된답니다. 어머나,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 선한 얼굴에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하시면 떨떨하는데요. 그러면 지주막하 출혈 원인이 다 이 뇌동맥류예요? 네, 이게 모두 그런 것은 아닌데 지주막하 출혈의 거의 80%는 원인이 뇌동맥류입니다. 그래서 지주막하 출혈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제일 먼저 병원에서 하는 검사가 뇌동맥류가 있는지부터 검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뇌동맥류가 터진 게 맞다면 그 부위를 빨리 수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주막하 출혈의 나머지 20%는 외상이라든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80%라면 진짜 많은 비율을 차지해오네요. 네, 맞습니다. 야, 그냥 모르고 있었어요가 이게 뭐 다는 아니고 마요. 아이고, 오늘 자세히 들었다가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주막하 출혈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음악 듣고 올게요. 이 놀란 가슴을 차분한 음악으로 좀 다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승의 단소, 김택수의 피아노 연주로 평롱 듣고 올게요. 김정승, 김택수의 평롱 듣고 왔습니다. 놀란 가슴이 조금 쓸어 내려왔는데요. 그래요. 지금 오늘은 뇌동맥류와 지주막하 출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그냥 이름만 들었을 땐 잘 몰랐다가 자세히 이야기 들여다 보니 무섭네요. 그러면은 이 뇌동맥류를 우측에 아까 어떤 검사를 해야 됩니까? 네. MRA라고 해서 뇌혈관을 직접적으로 촬영하는 검사가 있는데요. MRI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MRI 많이 들어봤죠. 네, 그래서 이 MRI하고 같은 기계를 쓰는데요. 그래서 혈관만 선명하게 찍는 것이 MRA입니다. 그럼 건강검진 때 한 번 정도 해봐도 좋겠네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발견율이 올라간 게 그렇게 건강검진 하면서 MRA 한 번씩 찍어 보시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발견이 돼버렸어요. 없으면 좋겠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저희 막 이렇게 주위에도 발견이 되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래서 발견되고 나면 굉장히 우울해 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왜냐면 터지기 전에 발견됐다는 거는 정말 다행인 거거든요. 무섭게 시한폭탄이라 해놓고, 걱정이 되죠. 그래서 그 나이와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고, 나이하고 건강 상태, 그리고 동맥류가 있는 위치, 그리고 모양이나 크기 등을 고려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크기가 2mm 이하로 작다든지
또는 있으신 분의 나이가 연세가 좀 너무 많으시다든지 또는 이런 수술을 하기에는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그러신 경우에는 수술은 하지 않고 동맥류가 더 커지진 않는지 주기적으로 경과 관찰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뇌동맥류의 크기가 크고 그리고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뇌동맥류 결찰술이라고 해서 여기서 결찰이라고 하는 게 혈관을 묶거나 한 부분을 조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두개골을 열어서 동맥류 부위에 작은 클립을 끼워서 이렇게 결찰을 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혈관 내 코일 색전술이라고 해서 두개골을 열지 않고 다리 쪽에 동맥을 통해서 금속으로 된 작은 관을 집어넣어서 뇌동맥에 접근한 뒤에 뇌동맥류에 코일을 넣어서 막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두개골을 직접 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결찰술보다는 이런 코일 색전술이 더 부담이 적은 치료법인데요. 그렇지만은 모든 동맥류가 이런 코일 색전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담당하는 의사분하고 잘 상의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 뇌 쪽이라 참 이렇게 겁이 덜컥 날 것 같아요. 이게 발견이 되면. 그러면 이제 발견이 됐어요. 이제 뭐 치료도 하고 뭐 관찰도 한다고 그러지만 혹시나 모를 이 터질 가능성이 무섭잖아요. 이게 얼마나 됩니까, 가능성이? 그래서 아무런 이런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그때 일반적으로 1년 안에 터질 확률이 0.5에서 1% 정도라고 보고 그리고 거기서 1년이 지날수록 1%씩 터질 확률이 증가한다고 보거든요. 1년이 지날수록 1%씩이요? 엄마야. 그래서 이런 뭐 연령이나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수술을 하든지 그대로 지켜보든지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당장은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듣더라도 주기적으로 반드시 경과 관찰을 하면서 뇌동맥류의 모양이 변한다든지 또는 커지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방법은 뭡니까? 예방법. 여성이 3대 1이라고 하니까 지금 제가 여성 대표로서 예방법 뭐 있습니까? 그래서 명확한 원인이 없어서 예방법도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고혈압이라든지 흡연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유전적인 부분도 무시를 못해서 만약에 직계가족 중에서 2명 이상이 동맥류라든지 그 동맥류로 인한 뇌출혈이 있었다면 그때는 본인도 가능하면 한 번쯤은 이런 건강검진 하시거나 할 때 꼭 MRA를 찍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 이게 가족력이 가족력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 한의학에서는 이 두 질환에 대해서 어떤 치료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는 일단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면 그쪽에서 수술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수술하신 이후에 후유증을 치료하거나 재발 방지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한의과 치료를 받으러 많이 오시고요. 그래서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 논문을 보면 뇌출혈 이후에 단순히 이런 재활치료, 이런 운동만 하는 것보다는 침치료와 같은 한의과 치료를 병행했을 때 뇌출혈로 인한 강직이라든지 마비 같은 증상들이 훨씬 더 빨리 좋아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뇌동맥류가 있지만은 아직 수술은 필요하지 않다, 그런 소견을 들었다면 그러면 이제 양방 쪽에서 하는 거는 주기적으로 경과 관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치료 없이 계속 주기적으로 사진만 찍어보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만 하는 것보다는 혈액순환을 개선한다는 관점에서 이런 한의과 치료를 병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큰가 안 큰가 이것만 보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 이제 깔끔하게 좀 깨끗하게 없애고 싶잖아요. 그러면 한의과 치료를 열심히 다니면 이 뇌동맥류가 없어지기도 합니까? 다 깨끗하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말 좋은데 이게 아쉽게도 뭐 한의과 치료 포함해서 아직까지 뇌동맥류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이 치료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하는 게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술도 사실 뇌동맥류를 사라지게 한다기보다는 터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 몰랐다가 아주 무서운 질환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날씨가 이제 추워지잖아요. 그럼 이제 어르신들 좀 생활하시는데 좀 주의해야 될 점 뭐 이런 거 있을까요? 그 어르신들은 저희도 이제 오시는 분들
굉장히 아침 일찍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특히나 추운 날 새벽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혈관들도 좀 많이 수축해서 혈압도 올라가고 이런 뇌졸중이 올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예, 너무 막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에서 활동하는 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그 기온이 더 올라가는 시간대 그때 네.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외출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7시에 집에서 나오는데 네. 항상 7시에 운동을 하고 들어오시는 어르신 3분이 있어요. 제 아파트에. 그래가지고 나올 때마다 아이고 운동 다녀오세요. 아이고 방송으로 가요. 이렇게 교차하는데 이 어르신들한테도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겨울에는 예, 그래서 좀 조심하는 게 해 뜨고 가시라고. 야, 그럴게요. 이 운동이 조금 뭐 부족하다 싶더라도 추운 날씨에는 조금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